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트렁크의 곰PD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쿨 에어컨의 실전편이죠. 야외에서 이제 직접 촬영도 해보고 버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야외 촬영이라는 게 이제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촬영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 제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급하게 찍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캠핑용 에어컨 효과 절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하는 절망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태양볕이 쨍쨍 떨어지는 날에 에어컨을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스노레인 데크 쉘터 하고요. 열고 들어가 보면은 또 제가 사용하는 야전 침대 세팅에 이번 실험에 함께할 소쿨 에어컨과 파워뱅크,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과열 방지를 위해서 선풍기를 하나 틀어줬어요. 어차피 에어컨 하나하고 소쿨 하나, 그러니까 탁상용 선풍기 같은 거 하나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시간으로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13분이고 텐트 내부 온도가 지금 보이시나요? 화씨 아니에요. 섭씨 38도예요. 이거 이대로라면 캠핑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에어컨을 직접 켜보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기구는 이렇게 텐트 아래로 빠져나가게 두었고요. 찬바람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시로 30분 정도가 지나서 확인을 해보러 왔습니다. 내부는 여전히 뜨거운데 여전히 40도이고 여기에서 찬바람이 오긴 와요. 찬바람이 오긴 오고 지금 온도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도예요. 40도 진짜. 근데 그렇게 썩 불쾌하지는 않아요. 덜 더워요. 아예 안 덥다고 하면은 진짜 그건 거짓말이고 덜 더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겁나 맑아요. 타프 하나 안 치고 그냥 천장에 루프 하나만 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타프 하나 더 치면은 진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시 30분이 흘렀는데요. 또 기대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란딴. 여전히 40도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30분이 두 번 지났으니까 거의 1시간 됐거든요. 봐도 12시 35분이에요. 외부 온도가 진짜 많이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2시까지가 제일 덥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시까지는 계속 30분마다 지켜보도록 하죠. 시간이 현재 1시이고 30도입니다. 16도 그대로고 온도도 40도 그대로예요. 내부 온도가 여전히 40도인데 이렇게 앞에 냅두면은 온도 빨리 떨어질걸요? 온도 뚝뚝 떨어지죠 지금.
음, 이렇게 직접 바람을 쐬는 부분까지는 막 그렇게 못하겠다, 힘들다 싶을 정도로 덥지가 않아요. 찬바람도 16도 온도로 잘 나오고 있고, 바람 자체는 되게 시원하게 차갑게 나와요. 바람 자체는 차갑고 시원하게 나오면서 온도 좀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1인 에어컨, 이렇게 큰 쉘터 안에 내부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용도보다는 진짜 개인용 에어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36분이고요. 온도는 다시 40도로 돌아와 있을 것 같은데, 이야, 피크 찍어서 41.2도까지 더 올라와 있고, 찬바람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드라마틱한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2시가 돼서 텐트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온도는 에어컨 앞으로 옮겼을 때 이제 38도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는 이 정도 성능을 보여드린다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은 일단 마무리하고, 야, 진짜 밖의 온도는 30도인데 텐트 내부 온도는 40도까지 넘게 올라간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태양볕 밑에 바로 텐트 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제가 캠핑 초보자 시절에 하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백날 에어컨을 틀어도 안에가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더워지는 악순환만 있었어요. 진짜 앞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그나마 버틸만한 정도? 성인이? 아이는 못 버텨요. 네. 그런 이제 절망편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캠핑 가셨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나마 시원할 수 있어요. 하는 희망편 같이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부 온도 동일하게 30도인데 구름은 조금 끼었고 그거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 온도가 35도일 때 찍었는데 지금도 35도예요. 그래서 저번 편에서랑은 다르게 이렇게 떼양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위에 차광맛, 그러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는 타프를 쳐놓았다고 가정하고 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변경점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에어컨이 바깥으로 나갔죠. 네. 이렇게 냉기만 들어오는 연통을 하나 뺄 거고, 기계 자체에서도 발생하는 열도 있고 파워뱅크에서 발생하는 열도 있다 보니까 아예 텐트 내부에서 발열이 있을 만한 거는 다 밖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그늘 아래에 쳤다는 것만으로도 저번에 40도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8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타프도 어차피 치실 거잖아요. 정말 저번처럼 태양볕에 바로 들어갈 리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32도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파워뱅크 이제 승합기 물려서 연결을 했고요. 16도로 저는 이거 세팅 안 바꿔요. 계속 16도로 진행을 하니까 이거 뭐 솔직히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로 들어갔고, 이 부분은 데크백 같은 거 쓰시잖아요. 어차피 데크백 같은 걸로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막아주시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1인용 에어컨, 1, 2인용 에어컨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야전 침대에다가 바로 붙여서 쓰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쓸만하고 이게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1, 2인용 하려고 에어컨 값을 태우냐? 네, 태웁니다. 제가 이제 이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가심비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주로 혼자 다닐 때 쓰는 데크 쉘터인데 이거를 굳이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도 4인용 이너 텐트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것 같은데 카메라 열을 조금 식히고 오는 동안 벌써 온도가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이너 텐트로 쓰신다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 지퍼가 이쪽에서 닫히고 이쪽에서 닫히는 거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 구멍 사이로 저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튀어나와 갖고 양 옆으로 사람이 잔다거나 아니면 애기들이 잔다거나 하면은 애기들은 적어도 이 근처에서는 25도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머리맡에서 틀어놨을 때 딱 허리춤까지 느껴집니다. 텐트 아까 시작이 32도였죠? 32도에서 시작했을 때 25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텐트 내부 전체가 25도가 된 거는 아니에요. 이거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이렇게 저는 이마에서 땀이 주룩주룩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부는 여전히 더워요. 그런데 적어도 누워서 쉬는 우리 애기, 우리 조카,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나 나는 한두 명은 시원하게 누워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밖에는 여전히 쨍쨍합니다. 일단은 태양을 피해서 타프 밑으로 텐트가 설치가 됐고 발열이 많이 일어나는 파워뱅크와 에어컨은 아예 밖으로 뺐습니다. 자, 배기구를 연결해서 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애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찬바람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파워뱅크랑 에어컨도 거리를 뒀습니다. 서로 둘 다 뜨거워서 그때 바짝 붙였더니 제대로 에어컨 냉방 성능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온도 살짝 꺼내서 뒀는데 지금 31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30도부터 켤까 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조금 제가 그때 찍었을 땐 11시인데 지금 3시라고 그렇게 온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뜨거워요. 물론 직사광선의 차이도 있기는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타프 쳤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직사광선 양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부 온도는 이렇게 32도, 33도 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텐트 내부 온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에어컨 반대편에 둬보고 온도 어디까지 내려가나 아니면 올라가나 한번 살펴보고 다시 녹화할게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내부 온도가 32도에서 33도까지 더 올라갔어요. 약 0.5도 텐트 내부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 있는 쪽은 온도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카메라 좀 식히고 켰는데 온도가 그제 꽤 많이 내려갔죠. 이렇게 이제 27도까지 내려왔는데 이 야외에서 27도 정도면은 더군다나 텐트 내부가 아까 33도까지 올라갔죠. 텐트 내부가 33도인데 무려 6도가량을 적어도 허리까지는 낮은 온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캠핑용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늘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타프 밑이라거나 아니면은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직사광선을 피한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꼭 에어컨이 아니어도 동일한 조건이니까요. 그거는 뭐 꼭 다들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자체에서 나가는 열기도 있다 보니까 저는 에어컨 자체를 적어도 이너 텐트 밖으로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냉기 통해서 덕트 하나만 들어와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에어컨 조작을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내부에는 냉기만 들어오게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희망편 보고 왔는데요. 둘 다 희망편이 촬영 시간이 조금 늦긴 했는데 오히려 기온은 조금 더 높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늘 밑에서 텐트를 치고 에어컨을 켜니까 정말 시원할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직접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1, 2인 정도 쓰기 적합한 것 같아요. 아무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봐도 이너 텐트 중앙에 그 냉기 토출구를 설치하시고 양옆으로 뭐 사랑하는 아이들, 조카들 재우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희망편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이 작동법도 마저 살펴보고 질문 주셨던 Q&A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옆에 전원 연결을 해뒀으면은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들어올 텐데 누르면은 저는 이제 계속 16도로 맞춰서 쓰고 있기 때문에 16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게 한 50dB 정도 되는데 사람이 떠드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쉼없이 이제 계속 제잘 떠드는 느낌이에요. 네. 뭐 심하게 시끄럽고 못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반면에 진짜 뿜어져 나오는 바람 세기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같아요. 컴프레서 소리는 안 들리고 이 팬 소음이에요. 팬 소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전원 버튼을 켰으니까 마침 잘 됐네요. 이것도 소쿨 냉장고에서 보셨듯이 일정 기간 안 누르면은 차일드락 잠금 버튼이 작동이 됩니다. 요 설정 버튼 3초간 꾹 누르면은 삐 소리와 함께 이제 락이 풀렸고요. 온도는 30도부터 지금 설정 중인 16도까지 내려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꾹 누르면은 이렇게 화씨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화씨 쓰시는 분들은 국내에는 잘 없죠.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살펴주시면 되고요. 이 타이머도 1시간, 2시간, 3시간부터 24시간까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24에 맞춰놓고 넣어봤는데 12시간 동안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쿨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요 1이 3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분 단위로 설정이 되게끔 하고 싶었는데 요 기판 표현의 한계상 요 1이 30분입니다. 그러니까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이렇게가 총 12시간인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꼭 숙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멈춰두면은 타이머가 설정이 된 거예요. 지금 타이머에 불 들어와 있죠. 타이머 누르고 한 번 더 타이머 누르면은 이제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러면 타이머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두신 다음에 타이머 버튼이 켜지게 되나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켜져 있으면은 타이머 안 켜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머 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2단, 3단 이렇게 바람 세기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이 바람 세기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여기 불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수면등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초간 꾹 누르면 네, 이렇게 불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버튼 누르면은 여기 물방울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실까요? 아, 영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같이 살펴보시죠. 네, 아주 살짝 더 확대가 됐는데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물방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제습 버튼이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추침 모드 그리고 송풍 모드. 송풍 모드일 때는 현재 실내 온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현재 실내 온도 24도네요. 저는 이제 냉방 모드나 제습 모드를 쓴 후에는 이렇게 송풍 모드로 어느 정도 내부 결로를 말려주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원이 꺼진 후에도 혼자서 어느 정도 송풍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혼자 이제 얼추 애프터블로우 해서 말린다고는 한데 조금 습한 날이면은 이것도 솔직히 좀 모자라더라고요. 예. 해서 어느 정도 송풍 시간을 가진 후에 끄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뒷면을 살펴보시면은 이 부분이 습기가 날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응축수가 있죠. 응축수가 여기 맺혀갖고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온풍, 그러니까 열풍이 빠져나가는 도출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캡이 있는데 요거 빼시면은 나중에 이제 응축수 배출이 가능합니다. 응축수가 가득 차면은 작동이 안 되면서 멈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고무 캔막에 뽑고 기울여서 이제 잔수 다 배출해주면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앞에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게 내용이 겹치긴 합니다. 첫 번째는 진성진호 캠퍼님께서 에어컨 틀 때 물 나오는 곳은 따로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대로 네, 여기 배출구에서 자연 증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습기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물탱크가 있어요. 있는데 진짜 웬만해서는 다 여기로 잘 날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임시 제습기 정도로 쓰셔도 좋아요. 네, 항상 제습기 돌리려면은 그 소모 전력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제습기보다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그나마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불멍하러 가요 캠퍼님께서 에어컨 보관하는 팁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뭐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후면의 마개를 열어서 물탱크 내부에 잔여 응축수를 다 빼주시고요. 송풍으로 20분 정도 작동시켜서 혹시 모를 내부의 습기도 완전히 말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비글 자매 파파 캠퍼님께서 4인용 텐트 기준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날 아래에서 데크 쉘터 안에 두고 이 에어컨을 켰었잖아요. 냉풍 토출구 인근은 기온 30도인 상황에서 그날 아래에 텐트를 칠 경우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죠. 하지만 토출구에서 멀어지면은 오히려 33도로 더 더운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냥 요 토출구 인근은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임 캠퍼님께서 전기차들 220V 사용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자기기를 좋아한다지만 모든 전기차 재원을 아는 건 아닌지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아의 EV6 이륜 구동으로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용량이 58kWh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8,000W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에어컨 소모 전력이 240W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절망편에서 떼양변 밑에서 에어컨이 돌아갈 때 승합 효율이랑 열 효율이랑 이것저것 해서 300W까지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300W를 먹는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어차피 인버터 돌아가는 것도 소모 전력에 치니까요. 그러면은 58,000을 300으로 나누면은 얼마죠? 193.333333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EV6 이륜 모델을 완전 충전을 하고 이 소쿨 에어컨을 계속 쉼없이 전력을 다 빨아먹는다고 해도 단순 계산으로는 그냥 약 193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크신 분들은 V2L 기능으로 전기를 펑펑 쓰시는 편이죠. 그거 엄청 부러워요, 진짜. 차 자체가 엄청나게 큰 파워뱅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Q&A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체험단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편의 영상에서 3분을 뽑고 이번 영상에서 또 3분을 뽑을 겁니다. 전편에서 뽑혔더라도 후편에서 또 뽑힐 수 있어요. 중복 허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6분 중에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또 한 분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 한 분께는 요 에어컨 이제 체험단 기회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캠핑 트렁크에서 이 소쿨 에어컨도 같이 만나보시고 소음은 솔직히 직접 들어보셔야 알 것 같아요. 직접 소음 들어보시러 이제 캠핑 트렁크 오프라인 매장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